안녕하세요. 구글로 수업하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구글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슬라이드와 파워포인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구글 슬라이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구글 슬라이드의 실제 수업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 슬라이드와 파워포인트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와 파워포인트는 기능이 유사합니다. 기존 발표 자료를 제작할 때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구글 슬라이드와 파워포인트의 차이점을 통해 각 애플리케이션을 언제 쓸 때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봐주세요. 구글 슬라이드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로 온라인에서 활용됩니다. 반면 파워포인트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으로 오프라인 환경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버전도 있지만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보다는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문서의 주소만 있다면 쉽게 접속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워포인트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서 협업은 할 수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온라인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온라인 미디어 삽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이미지나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바로 삽입이 가능하며 구글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또한 온라인에 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고 검색 엔진은 빙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로컬 파일에서 미디어를 삽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기능이 파워포인트에 비해 적은 대신 간결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구글 슬라이드는 온라인으로 협업을 하는 상황이나 간단하고 쉽게 자료 제작을 원하는 경우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파워포인트는 고급 기능, 애니메이션, 다양한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 사람이 협동 작업을 하거나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료 툴이 필요한 경우에 구글 슬라이드를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 문서 저장을 원하는 폴더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저장하고 싶은 폴더에 접속 후 문서를 새롭게 생성하게 되면 해당 문서는 저장하고자 했던 폴더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저장 위치는 나중에 구글 슬라이드 문서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슬라이드의 화면 구성을 살펴봅시다. 구글 슬라이드는 메뉴창과 슬라이드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창, 작성된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드 창, 발표자 노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의 간단한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 슬라이드가 자동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제목을 지정해 줍니다. 왼쪽 상단에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 텍스트를 클릭하면 문서의 제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지정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의 오른쪽에 있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에 미디어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파워포인트와 작성 방법이 유사합니다. 삽입 기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슬라이드 상단 메뉴창에서
삽입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텍스트 상자, 오디오, 동영상, 도형, 표, 차트, 워드 아트, 선을 삽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와의 차이점은 이미지 삽입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과 또 GIF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오디오와 동영상을 삽입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후 삽입을 하거나 URL로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이 파워포인트와의 차이점입니다. 딱 교가 필요하다는 거지, 교. 특히 동영상의 경우 유튜브에서 검색하여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슬라이드의 디자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도 있는 기능인 슬라이드의 사이즈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고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표준 4:3부터 맞춤 사이즈까지 원하는 대로 슬라이드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배경 설정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배경 변경을 클릭하면 각 슬라이드의 배경 색상을 변경하거나 배경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삽입은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테마의 추가를 클릭하면 모든 슬라이드의 배경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마스터와 유사한 기능을 구글 슬라이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슬라이드 전체에 적용되는 디자인 혹은 파워포인트에서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것을 테마라고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테마 변경에서 테마를 선택하거나 혹은 테마 수정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처럼 세부 디자인과 설정을 전체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거나 완성한 슬라이드를 공유하고 싶을 때 구글 슬라이드의 공유 방법입니다.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특정 사용자하고만 공유하고 싶을 경우 특정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자, 그룹, 캘린더 일정 추가라고 적힌 칸에 적습니다. 특정 사용자의 편집 권한을 설정하고 전송을 누르면 이메일함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주소, 링크가 담긴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많은 사람에게 공유를 해야 하거나 특정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모를 경우 문서의 링크를 바로 생성하여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액세스에 제한된 버튼을 클릭하면 링크를 통한 접근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접근 범위를 변경하고 사용자들의 편집 권한을 설정하여 링크를 공유하면 설정한 권한만큼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뷰어는 오직 프레젠테이션을 읽을 수만 있고 댓글 작성자의 경우 수정에 대한 제안과 댓글만 남길 수 있으며 편집자 권한은 문서 자체에 대해 작성자와 동일하게 편집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또 다른 공유 방법은 프레젠테이션을 웹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URL 형식으로 공유하거나 웹사이트에 삽입할 때 구글 슬라이드 상에서 직접 웹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고 공유를 클릭하면 웹의 게시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공유하거나 삽입 링크를 생성하도록 웹에 구글 슬라이드 파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웹에 게시를 할 경우 편집이 불가능하고 오직 볼 수만 있으며 특히 다른 웹사이트에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도록 설정할 수 있어 직접 넘기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 필요한 전시를 할 때 유용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슬라이드에 실시간으로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구글 슬라이드를 작성하다 보면 추가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구글 슬라이드 상에 없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부가 기능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은 검색창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크롬에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설치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활용해 봅시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 아이콘을 검색하여 삽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기능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앱 검색창에 Icons for Slide라고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그 중에서 플래티콘이라고 적혀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권한을 허용합니다. 계속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어떤 권한이 보여야 되는지 확인하고 계속을 누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설치된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켜면 바로 아이콘 검색창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아이콘을 검색하고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삽입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야 되는 아이콘 이미지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구글 슬라이드에서 가장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 실시간 협업 기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협업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링크를 공유하면 설정한 권한에 따라 문서에 접속하여 편집을 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편집자들이 접속하여 편집을 하게 되면 로그인 유무에 따라 아이디가 뜨거나 익명이 됩니다. 편집하고 있는 부분을 익명의 닉네임 혹은 아이디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가 발생하여 되돌려야 할 경우에는 버전 기록을 통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발표 기능에 온라인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청중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질문 기능을 제공합니다. 청중은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링크에 접속하여 발표자에게 직접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질문을 발표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버튼을 클릭하여 발표자 보기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해 주세요. 발표자용 팝업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중 도구를 클릭하고 새 세션 시작을 클릭해 주세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상단에 뜹니다. 청중들은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제출하면 바로 즉시 발표자가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래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청중들과 질문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시간에 여러 국가의 기후, 주택, 의류 등을 조사하고 여행사를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손님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에서 각 학생별로 한 주제를 담당하여 한 페이지를 제작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수학 통합 프로젝트 결과물로 사업 보고의 발표 자료를 제작한 것입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차트 기능을 활용하여 각 기업의 판매율에 대한 차트를 만들고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 수별로 페이지를 만들어 할당받은 페이지에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적는 방식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학생들은 한눈에 토론의 찬성과 반대의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주장에 대한 근거를 직접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협업하거나 여러 학생의 작품을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공유할 때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오늘의 구글 슬라이드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